황금색은요, 황금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번영을 만들어주는 색입니다. 황금색은 오역에서 토이고요, 대지, 땅을 의미합니다. 비옥한 영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황금색은 집안의 번영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현관에 황금색으로 된 그림을 두는 집도 있고요, 황금색으로 문, 손잡이, 의자의 테두리, 탁자 테두리 등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집안의 남쪽에 황금색으로 된 물건을 두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부자들의 풍수 인테리어, 복이 따르는 풍수 색상 4가지예요. 제목이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풍수 인테리어다, 풍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일부분의 사람들은 미신이다, 뭐 이렇게 배척을 하는데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평균 이상 잘나신 분들이요, 오히려 그대들이 배척하는 미신이라고 하는 어떤 풍수 사상도 더 따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과학을 몰라서 뭐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갖고 그걸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더 그런데 민감하고 그런 걸 활용할 줄 알아요. 오늘은 부자들만 아는 돈과 복과 운이 따르는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성공하신 분들 의 집을 가보면 공통점이 한 3가지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버리고 비우고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건이 많지 않거나 잘 정리가 돼 있고요. 풍수 인테리어의 시작은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고 체감과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두 번째,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체계, 질서, 위계예요. 전체적으로 질서를 잘 잡아갈 수 있게 가구나 소품을 배치하고 질서를 잡아주는 인테리어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현관이 중요해요. 그런데 현관은 가장 밝고 깨끗하고 신지 않는 신발이나 골프채, 이런 쓸데없는 잡동사니 같은 거는 없이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현관은 외부의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밝고 깨끗하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야 됩니다. 요즘 아파트를 보면 고층 아파트들이 많은데 전망, 다시 말해 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하긴 하지만 땅의 기운인 지기가 미치는 범위가 한계가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도 아파트의 층수는 8에서 10층까지가 한계고요. 그 정도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8층 아래쪽이 좋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층에 살아요. 사람은 걸어 다니니까 땅의 지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사실 20층, 25층 이런 고층이면은 어떤 임신을 원하는 여성분들이 임신이 잘 안 되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높은 층보다는 낮은 층이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진짜 부자들은요, 높은 아파트에 잘 안 살아요. 넓은 주택에 살죠. 성북동, 평창동 같은데. 아파트 풍수는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보기보다는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맞은편에 창이 보이는, 현관과 창이 일직선으로 보이는 공간이라면 중문을 설치하는 게 좋고요. 발코니나 창문으로 바깥을 보면 도로가 우리 집을 향해 달려 들어오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도로가 우리 집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것은 충을 맞아서 재물이나 건강이 파괴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도로를 체크하고 창을 봤을 때 주변의 건물이나 아파트의 모서리가 우리 집을 향해서 보이는 것은 흉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충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모서리는 항상 살이 낀다고 했죠. 모퉁이살이라고요. 집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터와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주로 풀이를 해본다면, 내가 만약에 물의 기운이 부족하다 싶으면 수의 기운이 강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이나 잠실 이런 쪽이 좋은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정리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강이나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은 좋지가 않아요. 강의 폭만큼 뒤로 물러서 있는 자리가 입지가 좋은 겁니다. 집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정이 되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차가운 재질의 물건을 두는 건 좋지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철제라든가 유리라든가 이런 장식품들은
탁한 기운이 모이게 해서 냉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지가 못해요. 특히 침대 머리맡에 차가운 수석이나 유리 장신구를 많이 둔다는 것은 무거운 기운도 있고 불안정한 기운을 주기 때문에 그것들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사 갈 때요. 많이 얘기하는 것이 있죠. 이사 방향. 그리고 이사 날짜. 이건데 이사 날은 뭔가 부정을 타지 않기 때문에 좋다 해서 손 없는 날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날을 선택해서 가는 게 좋고요. 만약 이사 물건, 가구 등이 좋지 않은 날에 간다고 한다면 좋은 날에 그 중심이 되는 밥솥이나 인감도장 같은 거 이런 거를 아니면 중요 서류 같은 거를 먼저 옮기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건 나중에 가더라도 중요 알짜는 그 좋은 날에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사 가면 안 되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강을 건너면 방향을 안 탑니다. 그래서 밥솥, 뭐 인감도장 또는 중요 서류 이런 거를 자신의 차에 넣고 강을 건넜다 오면은 방향을 안 타는 거예요. 나쁜 방향이라고 해도 그 액을 면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사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날이 동쪽으로 가면 안 되는 날이라면 강을 건너면 방향을 타지 않기 때문에 한번 뛰다가 오면서 자신의 중요한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구를 놓는데도 공간에 생기는 현관으로부터 들어와 막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문을 열었을 때 뒤에 장이 있어서 문이 다 안 닫힌다 이거예요. 아니면 복도로 지나갈 때 막혀 있다거나 그러면 생기가 이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간 배치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가구나 소품의 배치만으로 생기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풍수 인테리어인데 가장 좋은 것은 관엽식물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잎이 뾰족하지 않고 둥근 잎에 사람의 키보다 크지 않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의 평균 키보다 크지 않은 관엽식물은 충이 들어오거나 주변 건물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현관의 풍경이 뭔지 아세요? 절에 가면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걸 거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그림으로 공간에 생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과일은요, 풍요로움이나 재물, 어떤 결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풍경화도 심신의 안정적인 마음의 평화를 주는 거니까 그림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둘 때는요, 벽의 크기를 고려해서 너무 크지 않게, 작아서 아주 그냥 옹졸하지 않게 이런 적당한 사이즈로 두어야 합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거울이 크게 걸려 있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큰 거울은 욕실이나 드레스룸 이외에는 두지 않는 게 좋고요. 특히 문을 열었을 때 거울이 이렇게 마주 보이면 아주 흉한 겁니다. 그리고 풍수적으로 남편의 기를 살리는 인테리어는요, 욕실에 작은 꽃이나 꽃그림을 두는 것도 양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침실의 남쪽에 빨강이나 핑크 계열의 쿠션이나 그런 색상의 소품 같은 걸 두는 것도 애정의 어떤 지수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의 분위기를 갖다가 나무 소재를 많이 활용한다거나 해갖고 따뜻한 홈이 될 수 있도록 꾸미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방이 있잖아요. 그걸 선택할 때 위치는 동쪽이 가장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옛날 사극 보면 우리 동궁마마 동궁에 산다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책이 있는 방의 위치가 동쪽이 좋고요. 동쪽은 우요, 학습, 성장의 의미가 있고 해가 뜨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가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운을 뿜어냅니다. 다만 아이의 방을 남서쪽으로 두는 건 좋지 않은데 남서쪽은 오후에 햇살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안정적으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뛰쳐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몰입하기 위해선 동쪽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책상도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이의 뒤통수 뒷모습이 보이게끔 배치하기보다 아이가 책상에 앉았을 때 누가 들어오는 것을 잘 볼 수 있게 대각선 안쪽에 마치 회장님들 그 CEO 자리처럼 배치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방문이 마주 보이게끔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음은요, 집안의 재물운과 번영, 행복운이 잘 살아나도록 만들어주는 색상 배치법 4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랍니다. 첫 번째, 황금색은요. 황금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번영을 만들어주는 색입니다. 황금색은 오행에서 토이고요. 대지, 땅을 의미합니다. 비옥한 영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황금색은 집안의 번영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현관에 황금색으로 된 그림을 두는 집도 있고요. 황금색으로 문, 손잡이, 의자의 테두리, 탁자, 테두리 등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집안의 남쪽에 황금색으로 된 물건을 두는 것이에요. 두 번째, 청색은요, 우리 청운의 꿈을 안았다는 게 이런 뜻인데 합격운이나 성취운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큰 시험이나 진급 등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방에 청색으로 된 조그만한 주머니나 청색으로 된 소품을 놓아두는 것도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겁니다. 청색은 청운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뜻하며 성장의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 할 때 반드시 지녀야 하는 색상이 청색이에요. 세 번째, 검정색은 재물운이 원활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검정색은 오행에서 술을 말합니다. 검은색은 서쪽에 있을 때 기운이 가장 잘 살아나고요. 집안에 서쪽에 검정색의 물건을 놓아두게 되면 집안의 재물운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때 지갑 풍수에서 저번에 웬만하면 뭐 검은색 지갑이 나쁘지 않고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검정색 물건을 두는 것과 어둡게 하는 것은 전혀 그 의미가 다른 거니까 이거는 구분하시고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번째, 보라색 계통의 퍼플색은요. 어떤 품위와 격조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는데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집에 가면 퍼플색의 물건들이 많고 굉장히 강하게 잘 드러나 있어요. 이 색상은 가을과 겨울의 기운을 아주 강하게 잘 드러납니다. 쿠션의 겉을 보라색, 다시 말해 퍼플로다가 해도 됩니다. 그리고 퍼플로 된 소품을 침실에 안방에 놓아두어도 좋고 거실에 놓아두어도 좋아요. 그러나 현관이나 주방에는 놓는 게 아닙니다. 이 색상은 원래 차가운 색상이라 차가움이 강한 현관이나 주방은 피해서 놔주는 게 좋습니다.